할머니, 제가 누구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25년 전, 어머니가 저를 처음으로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시던 날이었어요. 평생 세훈아 하시며 밥을 떠먹여 주시던 손이 갑자기 허공을 더듬더군요. 거기 누구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의사로서의 이성보다 아들로서의 가슴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점점 말씀을 잊으셨고 눈빛도 낯설게 변해갔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억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훈입니다. 85세, 60년 넘게 병원 현장을 지켜온 뇌과학 노화 전문의예요. 지금까지 만난 환자만 8,000명이 넘고 그중 70% 이상이 요즘 기억력이 달라졌다며 찾아오셨죠. 처음엔 저도 나이 들면 누구나 그렇지 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번의 진료 끝에 단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어요. 기억이 사라지는 건 뇌세포가 죽어서가 아니라 뇌로 가는 피가 막혀서라는 거예요. 뇌는 산소와 영양분이 담긴 피가 있어야만 제대로 작동하거든요.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 없는 것처럼요. 지난해 73세 김순자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박사님, 손주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전화 걸 때마다 얘가 누구였지 하며 울고 싶어요. 할머니 눈에 맺힌 눈물이 제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죠. 그래서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단 3분만 해보자고 했습니다. 귀 뒤를 살짝 누르고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고 목을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3분이 지나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머리가 시원해졌어요. 손주 이름이 술술 떠올라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억은 늦지 않았다는 걸요. 또 다른 날 68세 최영철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퇴직 후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봤는데 어느 날 아내가 여보, 등 좀 긁어줄까 하더니 빗자루로 쓸어주는데 머리가 맑아졌어요.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매일 저녁 2분씩 등을 풀기 시작하셨고 한 달 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해요 라고 웃으시더군요. 이런 사례들이 쌓일수록 저는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기억력은 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되살릴 수 있다는 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3분 자극법, 7일 만에 말문이 트이는 루틴, 그리고 실제로 기억을 되찾은 어르신들의 따뜻한 이야기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작은 클릭이 당신의 기억을 깨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나이 들면 누구나 잊는다. 저는 그 말 30년 전부터 마음속으로 계속 의심해왔어요. 병원에서 매일 마주치는 어르신들, 박사님, 요즘 이름이 안 떠올라요 하시며 한숨 쉬시던 그 표정이 자꾸 마음에 남았거든요. 처음엔 저도 나이 탓이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천 명을 보며 점점 의문이 커졌어요. 정말 나이 때문에 기억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까요? 저는 어머니를 통해 그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잊으시던 그날, 저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고 머리도 맑으셨거든요. 그런데도 기억이 사라진 건 목과 어깨가 굳으면서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서서히 막혔기 때문이었어요. 뇌는 참 정밀한 기관이에요. 항상 움직이고 저장하고 꺼내 쓰고 이 모든 일을 쉬지 않고 반복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산소와 포도당이 담긴 피예요.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달리지 못하는 것처럼요.
피가 머리까지 제대로 닿지 않으면 아무리 뇌세포가 건강해도 기억은 잠들어 버립니다. 저는 이 사실을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뇌 영상을 찍어보면 세포는 멀쩡한데 혈류가 느린 경우가 많았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기억력을 뇌 건강이 아니라 순환 건강으로 보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조금씩 굳어가잖아요. 목이 뻐근해지고 어깨가 무거워지고 등이 구부정해지고 이 굳은 곳들이 바로 문제예요. 특히 목과 어깨, 등은 뇌로 가는 혈류의 고속도로나 다름없거든요. 이 길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아무리 퍼즐을 풀어도 뇌는 깨어나지 못해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은 이름이 생각 안 나요. 말이 자꾸 더듬어져요 라고 호소하시는데 검사를 해보면 뇌세포는 멀쩡한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혈류 차단이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기억이 사라지는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70세 이정자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오래 보시느라 고개를 숙이고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 목 뒤가 뻣뻣해지고 뇌로 가는 혈관이 눌렸죠. 어르신은 말이 자꾸 끊겨요. 대화하다가 그게 뭐였지 하며 멈춰요 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할머니, 왜 말이 없어요 라는 손주의 말에 마음이 아프셨대요. 하지만 단 1분, 목을 부드럽게 돌려드리자 머리가 맑아졌어요. 말이 술술 나와요 하시더군요. 그날 어르신은 손주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일 진료실에서 반복되는 기적이었습니다. 또 68세 최영철 어르신은 퇴직 후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셨어요. 등이 굽고 어깨가 뭉치면서 뇌로 가는 피가 점점 느려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해요. 아내 말도 잘 안 들려요 라고 하셨는데 아내분은 요즘 남편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요 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에게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는 것만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빗자루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주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어르신이 웃으며 오셨어요. 박사님, 아침에 아내에게 먼저 커피를 타줬어요. 머리가 맑아서요. 부부 사이도 기억도 동시에 살아난 거예요.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피를 머리로 올려주는 자리, 그곳을 열어주는 것. 그 자리는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몸속, 손끝으로 만질 수 있는 곳에 있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높은 베개를 낮추고 소파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움직임이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그 자리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조금만 따라오시면 머리가 가벼워지고 말이 트이고 가족과의 대화가 다시 따뜻해지는 기적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 첫 번째 자리를 만나러 가볼까요? 머리가 무거우신가요? 지금 손가락 2개만 준비하세요. 이 방법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효과가 바로 느껴지거든요. 먼저 72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손주가 셋인데 이름이 자꾸 헷갈려서 전화 걸 때마다 당황하셨어요. 얘가 민준이었나 준혁이었나 하며 울고 싶으셨대요. 손주들 생일도 기억나지 않아서 선물 고를 때마다 딸에게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 요즘 왜 그래라는 손주의 말에 마음이 아프셨대요. 어느 날 딸이 엄마 귀 뒤 좀 만져봐 하시더니 할머니 손을 잡고 귀 뒤쪽을 살짝 눌러주셨어요. 3분 만에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머리가 시원해졌어요. 손주 이름이 술술 떠올라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하셨다고 해요. 작은 손길 하나가 가족의 온기를 되돌려준 거예요. 할머니는 그 후로
매일 아침 손주 사진을 보며 이름을 불러보신대요. 이제 눈물 나지 않아요 라고 하시며 웃으시더군요. 이 자리는 바로 풍지혈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귀볼, 바로 뒤 살짝 들어간 부분이죠. 한의학에서는 뇌를 깨우는 문이라고도 하거든요. 저는 이곳을 만지면 뇌로 가는 피가 쏟아진다고 설명해요. 마치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것처럼요.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며 앉아있으면 이곳이 굳어버려요. 그러면 뇌로 가는 혈관이 눌리고 산소와 영양분이 제때 닿지 못하죠. 그 결과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대화가 끊기고 집중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혈류가 다시 열리고 뇌가 깨어나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 바로 따라 해보실 수 있어요. 먼저 양손 검지와 중지를 준비하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어깨에 힘 빼고요. 귀볼 바로 뒤로 손가락을 가져가 보세요. 머리와 목이 만나는 곳, 살짝 들어간 부분이 만져지시죠? 여기가 바로 풍지혈이에요. 손가락 끝으로 살짝 누르며 느껴보세요. 처음엔 단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10초씩 눌러주세요. 3번 반복하면 총 30초예요. 숨은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하세요. 눈을 감고 그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처음엔 별 느낌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20초쯤 지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올라올 거예요. 눈이 또렷해지고 목덜미가 따뜻해지는 혈류 신호예요. 어떤 분은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 방법을 수백 명에게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이게 되나 하시지만 해보시고 나면 머리가 가벼워졌어요 라고 웃으시죠. 75세 박영수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했는데 이걸 하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시니 말이 술술 나와요 라고 하셨어요. 과학적으로도 입증됐어요. 서울대 연구에서 풍지혈 자극을 하면 뇌혈류가 20% 증가한다고 나왔거든요. 이건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어르신들이 느끼는 변화예요. 말이 막히지 않아요. 집중이 돼요 라는 목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가족 모임에서 할머니, 오늘 말 많으시네라는 손주의 말에 할머니들이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특히 저녁에 해보세요. 하루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3분만 투자하면 잠자리 들어갈 때 머리가 개운해져요. 수면의 질도 올라가고 다음날 아침에 말문이 트이는 걸 느끼실 거예요. 김순자 할머니는 이제 매일 밤 잠들기 전 이걸 하신대요. 이제 손주들 이름 부를 때 가슴이 따뜻해져요 라고 하시더군요. 어떤 분은 남편이 요즘 왜 이렇게 밝아졌어? 라고 물어봐요 라며 웃으시죠. 작은 습관 하나가 기억뿐 아니라 마음까지 살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해보세요. 세수하고 나서 거울 앞에서 30초만 투자하면 하루가 가볍게 시작돼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 3분만 해보세요. 내일 아침 가족과 대화할 때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댓글로 풍지혈 해봤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 드릴게요. 이 간단한 손길이 당신의 머리를 깨우고 가족과의 대화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제 그 혈류의 고속도로를 더 넓혀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등이 뻐근하신가요? 그게 기억을 막고 있습니다. 풍지혈로 뇌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 그 피가 달릴 고속도로를 넓혀볼 차례예요. 먼저 68세 최영철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퇴직 후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소파에 앉아서 뉴스, 드라마, 예능을 쭉 보시는 게 일상이셨죠. 등이 점점 구부정해지고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나이 탓이겠지 하시며 넘기셨어요. 아내분은
요즘 남편이 말수가 적어졌어요. TV만 봐요 라며 걱정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여보, 등 좀 긁어줄까 하시더니 빗자루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박사님. 등이 따뜻해지면서 머리가 맑아졌어요. 그 순간 어르신은 이게 피가 도는 기분이구나 하셨대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매일 저녁 2분씩 등을 풀기 시작하셨고, 한 달 만에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해요. 아내 말도 잘 들려요 라고 웃으시더군요. 아내분은 요즘 남편이 먼저 설거지해요. 예전처럼 웃으며 이야기해요 라며 눈을 반짝이셨어요. 작은 손길이 부부 사이를 다시 가까워지게 한 거예요. 어르신은 이제 TV 볼 때마다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등을 풀어요 라고 자랑하신답니다. 등은 정말 혈류의 고속도로예요. 심장에서 나온 피가 머리로 가기 전에 반드시 등을 지나가거든요. 날개뼈 사이. 척추를 따라 흐르는 큰 혈관들이 모여 있어요. 이곳이 막히면 피가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있으면 근육이 굳고 혈관이 눌려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아무리 비타민 챙겨도 뇌에 닿지 않아요. 저는 진료실에서 등이 무거우신가요? 물으면 대부분 네. 어깨도 결리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뻐근해요 라고 답하세요. 그게 바로 기억이 느려지는 신호예요. 피가 머리까지 제때 도착하지 못하니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대화가 끊기고 집중이 흐려지는 거죠. 하지만 이 고속도로를 부드럽게 풀어주면 피가 쏟아지고 뇌가 깨어나요. 방법은 2, 3분이면 충분해요. 특별한 도구 필요 없고 집에 있는 물건으로 바로 할 수 있어요. 먼저 긴 빗이나 효자손을 준비하세요. 없으면 손으로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앉아서 어깨에 힘 빼고요. 이제 빗자루나 손을 등 중앙, 날개뼈 사이에 가져다 대세요.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기 거듭 시작하세요. 절대 세게 긁지 마세요. 피부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깊숙한 근육을 말랑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손가락 끝으로 살짝 누르며 천천히 위로 밀어 올리세요. 한쪽 30초, 반대쪽 30초, 총 기 3분만 해주세요. 숨은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하세요. 눈을 감고 그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처음엔 이게 되나 싶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1분쯤 지나면 등이 은근하게 따뜻해지고 숨이 깊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효과는 바로 옵니다. 등이 따뜻해지면서 숨이 깊어지고 머리가 가벼워져요. 어떤 분은 등에 놓인 돌덩이가 떨어진 기분이라고 하시더군요. 어떤 분은 호흡이 편해졌어요. 머리가 맑아요 라고 하시죠. 저는 이걸 뇌의 연료 탱크를 채우는 시간이라고 불러요. 68세 최영철 어르신은 이제 TV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2분씩 하신대요. 광고 끝나기 전에 끝나요. 머리가 맑아져서 드라마도 더 재미있어요 라고 웃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해보세요. 세수 후 거울 앞에서 1분만 투자하면 하루가 가볍게 시작돼요. 특히 가족과 함께하면 더 좋아요. 여보, 등 좀 쓸어줄까 하며 서로 풀어주면 대화도 늘고 유대감도 깊어져요. 특히 저녁 7시에 해보세요. 하루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딱 2분만 하면 잠자리 들어갈 때 등이 시원해지고 수면이 깊어져요. 다음 날 아침 머리가 개운한 상태로 눈 뜨실 거예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해보세요 라고 권해요. TV 보는 습관을 건강 습관으로 바꾸는 거죠. 최영철 어르신 부부는 이제 서로 등을 풀어주며 대화한대요. 여보, 오늘 등 어때 하며 웃는 모습이 참 따뜻하더군요. 어떤 분은 손주가 등을 긁어줘요. 할머니, 시원해 하며 장난친대요. 이 작은 시간이 가족의 웃음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저녁 1일
TV 광고 시간에 딱 2분만 해보세요. 내일 아침 가족과 대화할 때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댓글로 등 풀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등을 풀면 기억뿐 아니라 몸 전체가 가벼워져요. 피가 도는 느낌, 숨 쉬는 기쁨,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까지 이 모든 게 2분 안에 시작돼요. 자, 이제 그 관문을 더 부드럽게 열어볼까요? 다음으로 목 이완으로 넘어가 보시죠. 스마트폰 오래 보시나요? 그게 목을 망칩니다. 등을 풀어 고속도로를 넓혔으니 이제 그 길의 마지막 관문을 열 차례예요. 먼저 70세 이정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손주들과 카톡하느라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고개를 숙이셨어요. 손주가 사진 보내주면 답장하려고 눈 빠지게 봐요 하시며 웃으셨죠. 손주가 보내는 동영상도 사진도 하나하나 답장하려고 스마트폰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손주가 할머니, 말 왜 더듬어요 하더래요. 할머니, 그게 뭐였지 하면서 멈추셨어요. 그 말에 어르신은 가슴이 철렁하셨대요. 내가 늙었구나 싶어 눈물이 나려 하셨죠. 손주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다고 해요. 저는 어르신 손을 잡고 목을 1분만 풀어보자 했어요.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뒤로 젖히고 어깨를 펴는 거예요. 1분 만에 어르신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목이 시원해졌어요. 말이 술술 나와요. 그날 저녁 손주에게 먼저 카톡을 보내셨어요. 할머니 사랑해라고. 손주는 할머니, 오늘 말 많아 하며 웃었대요. 그 후로 어르신은 손주랑 대화할 때 이제 고개 안 아파요 라고 하시며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목을 풀기 시작하셨어요. 작은 움직임이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 거예요. 어르신은 이제 카톡 답장할 때도 고개 똑바로 세워요 라고 자랑하신답니다. 목은 뇌로 가는 혈류의 관문이에요. 피가 심장에서 올라와 머리로 들어가기 직전 목을 통과하거든요. 여기 큰 혈관들이 모여 있어서 조금만 굳어도 통로가 좁아져요.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높은 베개를 쓰거나 소파에 기대자면 목 뒤 근육이 단단해지고 혈관이 눌려요. 그러면 산소와 영양분이 뇌에 제때 닿지 못해요. 그 결과 말이 더듬어지고 집중이 안 되고 기억이 흐려지는 거예요. 저는 진료실에서 목이 뻐근하신가요? 물으면 네, 고개 돌릴 때도 시큰해요. 스마트폰 볼 때마다 아파요 라는 답이 많아요. 그게 바로 뇌가 보내는 경고예요. 목이 굳으면 뇌로 가는 피가 줄고 기억이 잠드는 거죠. 하지만 이 관문을 부드럽게 열면 피가 쏟아지고 뇌가 깨어나요.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인 채로 사는 건 뇌의 문을 닫는 것과 같아요. 방법은 3가지 동작, 하루 2번만 해주세요. 아주 간단해서 앉은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먼저 고개 옆으로 기울이기, 편안하게 앉아서 어깨에 힘 빼고요.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귀가 어깨에 가까워지듯이 뒷목이 살짝 당기는 느낌까지 10초 유지하고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와서 반대쪽도 똑같이 10초.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면 충분해요. 이 동작은 목 옆 근육을 풀어주고 혈관을 열어줘요. 2번째, 고개 뒤로 젖히기. 시선은 천장을 향하게 하세요. 목 뒤가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으로 10초 유지. 숨은 천천히 내쉬며 하세요. 이 동작은 목 앞쪽 혈관을 열어주고 뒤쪽 근육을 풀어줘요. 3번째, 어깨 쫙 펴고 숨 내쉬기. 양어깨를 뒤로 모으듯 펴고 가슴을 열어주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5회 반복.
이때 손바닥은 허벅지를 살짝 누르듯 하면 더 좋아요. 이 동작은 목과 어깨를 연결해서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요셔에.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목이 시원해지고 눈이 맑아지며 집중력이 돌아와요. 어떤 분은 목이 풀리니 머리가 가벼워졌어요. 눈이 밝아진 기분이라고 하시더군요. 어떤 분은 대화할 때 말이 끊기지 않아요 라고 웃으시죠. 이정자 어르신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1분, 저녁에 자기 전 침대에서 1분 하신대요. 손주랑 카톡할 때 이제 고개 안 아파요. 답장도 빨라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아침에 하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되고 저녁에 하면 잠이 깊어져요. 뇌가 밤새 기억을 정리할 힘을 얻거든요. 특히 가족과 함께하면 더 따뜻해져요. 할머니, 목 풀어줄까 하며 손주가 도와주면 웃음이 넘친대요. 특히 스마트폰 보실 때 조심하세요. 화면을 눈높이로 올려서 고개를 세우는 습관 들이세요. 높은 베개도 낮추고 소파에 기대 자는 것도 피하세요. 이정자 어르신은 이제 베개를 낮추고 손주 사진 볼 때도 고개 똑바로 세워요 라고 하시더군요. 작은 습관 변화가 목을 살리고 뇌를 깨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후, 저녁에 TV 보기 전 딱 1분씩 투자하세요. 이정자 어르신처럼 말이 술술 나오는 기적을 느끼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 딱 1분씩 해보세요. 내일 가족 모임에서 말이 술술 나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댓글로 목 풀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 드릴게요. 목을 풀면 기억뿐 아니라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요. 피가 도는 느낌, 숨 쉬는 기쁨,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까지 이 모든 게 1분 안에 시작돼요. 자, 이제 이 모든 걸 방해하는 습관들을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 습관 하나만 고쳐도 기억이 돌아옵니다. 목을 풀어 관문을 열었으니 이제 그 문이 다시 닫히지 않게 지켜줄 차례예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들이 뇌로 가는 피를 조용히 막고 있거든요. 저는 진료실에서 왜 기억이 자꾸 흐려질까요? 물으시는 분들께 항상 3가지를 먼저 여쭤봐요. 스마트폰은 얼마나 보시나요? 베개는 어떤 걸 쓰시나요? 하루에 얼마나 앉아 계시나요? 그리고 그중 하나만 바꿔도 한 달 만에 머리가 맑아졌어요 라는 웃음이 돌아와요. 이 3가지는 뇌로 가는 길을 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교정법도 정말 간단하거든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골라 시작해보세요. 먼저 스마트폰 숙이고 보기, 손주 사진, 가족 카톡, 뉴스, 유튜브.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죠? 그 자세가 목 근육을 긴장시키고 풍지혈을 누르기 시작해요. 피가 머리로 올라가지 못하니 대화 중에 그게 뭐였지 하게 돼요. 저는 72세 김순자 할머니에게 화면을 눈높이로 올려보세요 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책상 위에 책 쌓아 올려야 하나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래서 작은 상자를 놓고 스마트폰을 올려두라고 했죠. 처음엔 어색하시더니 한 주 만에 목이 안 아파요. 손주랑 통화할 때 말이 끊기지 않아요 라고 하셨어요. 손주가 할머니, 요즘 카톡 답장 빨라 하며 좋아했대요. 교정법은 간단해요. 스마트폰을 눈높이로 올리고 고개를 똑바로 쓰세요. 책상 위 상자, 베개, 심지어 화분 받침대라도 좋아요. 식탁에서 밥 먹을 때도, 소파에 앉을 때도 항상 화면을 눈앞으로 올리세요. 이 작은 변화가 목을 살리고 기억을 깨워요. 김할머니는 이제 손주 사진 볼 때도 고개 세워요 라고 자랑하신답니다. 2번째, 높은 베개 사용. 잠자리에서 유 8시간씩이나 높은 베개에 머리를 기대면
목이 앞으로 꺾여서 혈류가 차단돼요. 밤새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드니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멍해요 하시는 거예요. 저는 68세 최영철 어르신에게 베개를 낮춰보세요 라고 했어요. 어르신은 목이 불편할까봐 망설이시더니 낮은 베개에 어깨까지 살짝 받치는 쿠션을 놓으셨어요. 3일 만에 아침에 눈 뜨니 머리가 개운해요. 꿈도 선명해요 라고 하셨어요. 아내분이 요즘 남편이 아침에 먼저 일어나 커피 타줘요 라며 웃으셨죠. 교정법은 베개를 낮추고 어깨까지 살짝 받쳐주는 거예요. 수건 돌돌 말아도 되고 작은 쿠션 하나면 충분해요. 머리와 목이 일직선이 되게 하세요. 밤새 피가 머리로 흘러가니 기억이 정리되고 아침이 가벼워져요. 최영철 어르신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서 아내와 산책해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 작은 변화가 하루를 바꾸고 삶을 바꿔요. 세 번째, 장시간 앉아있기. TV 한 편, 두 편. 소파에 푹 꺼져서 몇 시간씩 움직이지 않으면 등이 굳고 혈류가 정체되어 피가 머리로 올라가지 못하니 집중이 안 돼요 라는 한숨이 나와요. 저는 70세 이정자 어르신에게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어깨 돌려보세요 라고 했어요. 어르신은 귀찮아요 하시더니 광고 시작할 때마다 일어나 30초씩 어깨를 돌리셨어요. 한 달 만에 이제 드라마 끝날 때까지 졸지 않아요. 머리가 맑아요 라고 웃으셨어요. 손주가 할머니, 요즘 TV 같이 봐요 하며 옆에 앉았대요. 교정법은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어깨 돌리기예요. TV 보는 습관을 건강 습관으로 바꾸는 거죠. 30초만 투자하면 등, 구둠이 풀리고 피가 도는 느낌이 와요. 이정자 어르신은 이제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손주랑 춤춰요 라고 하시더군요. 웃음이 넘치는 집이 됐어요. 이 세 가지 중 오늘부터 하나만 바꿔보세요. 스마트폰 눈높이, 베개 낮추기, 광고 시간 일어나기. 저는 환자분들에게 하나만 골라 3일 해보세요 라고 해요. 3일 만에 박사님, 진짜 달라졌어요 라는 전화가 와요. 김순자 할머니는 스마트폰 상자 올리고, 최영철 어르신은 베개 낮추고, 이정자 어르신은 광고 시간에 일어나셨어요. 이분들 공통점은 이제 가족이 요즘 밝아졌어요 라고 해요 라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기억뿐 아니라 삶을 바꿔요. 스마트폰을 올리면 목이 시원해지고, 베개를 낮추면 아침이 가벼워지고, 일어나면 등이 풀려요.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부터 하나만 골라 시작해보세요. 스마트폰을 눈높이로, 베개를 낮춰서,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댓글로 고쳤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이 습관을 고치면 풍지혈, 등, 목이 다시 살아나요. 피가 도는 느낌, 머리가 맑아지는 기쁨,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까지. 이 모든 게 여러분 손끝에서 시작돼요. 자, 이제 이 모든 걸 매일 이어갈 비결을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의지가 약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여서입니다. 습관을 고치고 몸을 풀었으니 이제 이 모든 걸 매일 이어가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박사님, 처음엔 열심히 하다 3일 만에 까먹어요 라고 하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말씀드려요.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뇌는 반복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까먹기 쉽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해요. 먼저 74세 박진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하루 5분만 하라고요. 쉽죠? 하시며 시작하셨어요. 월요일엔 풍지혈 만지고, 화요일엔 등 풀고, 수요일엔 목 돌리고, 처음 3일은 열심히 하셨어요. 하지만 4일째 되니요. 오늘 뭐였지 하시더군요. TV 보느라 손주랑 전화하느라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종이 한 장을 드리고 냉장고에 붙여보세요 라고 했어요.
월요일 풍지혈 마사지, 화요일 등 풀기, 수요일 목 스트레칭, 이렇게 요일별로 적어서요. 다음 진료 때 어르신이 웃으며 오셨어요. 냉장고 문 열 때마다 보이니까. TV 보다가도 오늘 목 돌리는 날 하고 떠올라요. 이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냉장고 앞에서 웃으며 루틴을 확인하신대요. 이 종이 하나가 내 기억을 지켜줘요. 손주가 할머니, 오늘 뭐 해돔을 하며 따라해요 라고 하시더군요. 작은 종이 한 장이 습관을 가족 놀이로 바꾼 거예요. 이게 바로 7일 루틴표예요. 하루에 하나씩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월요일은 풍지혈 마사지로 시작해서 화요일은 등 풀기, 수요일은 목 스트레칭으로 이어져요. 목요일은 휴식하거나 심호흡으로 가볍게 쉬어가고, 금요일은 풍지혈을 다시 만지며 복습해요. 토요일은 어깨 돌리기로 몸을 깨우고, 일요일은 한 주를 전체 복습하며 마무리해요. 이렇게 요일별로 하나씩 정하면 오늘 뭐 하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한 가지씩만 5분만 투자하세요 라고 해요. 5분이 쌓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 기억이 돌아와요. 김순자 할머니는 월요일 풍지혈 하면 한 주가 가볍게 시작돼요 라고 하셨어요. 최영철 어르신은 화요일 등 풀면 하루가 시원해요 라고 하시죠. 이정자 어르신은 수요일 목 돌리면 손주랑 카톡할 때 말이 술술 나와요 라고 웃으셨어요. 루틴이 요일과 연결되니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해요. 붙이는 곳은 눈에 자주 보이는 데예요. 냉장고 문, 화장실 거울, 휴대폰 배경화면, 심지어 현관문에도 좋아요. 박진자 어르신은 냉장고와 거울 두 군데에 붙이셨어요. 아침에 세수할 때, 저녁에 물 마실 때마다 보여요. TV 볼 때도 냉장고 열어 과일 꺼내면 떠올라요 라고 하시더군요. 어떤 분은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해두셨어요. 전화 걸 때마다 루틴이 보여요 라고 하시죠. 휴대폰 알람도 좋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기억력 5분 챙기기 라고 맞춰두세요. 아침 7시, 저녁 7시,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어요. 처음엔 알람 울릴 때 맞다 하시지만 일주일 지나면 몸이 먼저 움직여요. 김순자 할머니는 알람 울리면 손주가 할머니, 오늘 뭐 해? 하며 따라해요. 같이 귀 만지며 웃어요 라고 하셨어요. 루틴이 가족의 아침 인사가 된 거예요. 특히 가족과 함께하면 3배 오래 갑니다. 손주야, 오늘 할머니 뭐 하는 날이지 물어보세요. 손주가 풍지혈 하면 같이 귀 뒤 만지며 웃어요. 최영철 어르신은 아내와 서로 등을 풀어주며 대화한대요. 여보, 오늘 화요일이네. 등 풀자 하며 빗자루 들고 장난치신대요. 이정자 어르신은 손주가 알람 맞춰주고 할머니, 목 돌려 하며 도와준대요. 박진자 어르신은 손주가 종이 보고 할머니, 잘했어. 스티커 붙여줘요. 냉장고가 별로 가득해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 작은 질문이 건강뿐 아니라 유대감을 키워줘요. 루틴이 가족의 놀이, 대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집은 저녁 식사 후 오늘 루틴 뭐였지 하며 같이 해요. 웃음이 넘치고 기억이 살아나요. 이 루틴표는 종이 한 장으로 시작해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종이와 펜 꺼내 적어보세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냉장고에 붙이고 알람 맞추고 가족에게 보여주세요. 박진자 어르신처럼 TV 보다가도 떠올라요 라는 기쁨을 느끼실 거예요. 처음 7일은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오늘 뭐였지 하며 종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7일이 지나면 몸이 먼저 기억해요. 오늘은 등 푸는 날 하며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한 달 뒤엔 이제 안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실 정도로 습관이 돼요. 이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기억을 매일 지켜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집에 가서 종이 한 장 꺼내 루틴표 만들어 보세요. 냉장고에 붙이고 가족에게 오늘 뭐 하는 날이야
물어보세요. 손주, 자녀, 배우자와 함께 시작하면 더 즐거워요. 댓글로 루틴표 붙였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 드릴게요.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기억을, 가족의 웃음을 매일 새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제 이 루틴을 더 든든하게 만들어줄 생활 습관을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기억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7일 루틴표를 붙이고 습관을 만들었으니 이제 그걸 더 따뜻하게 이어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억은 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함께할 때 더 오래, 더 선명하게 살아나거든요. 저는 진료실에서 혼자 하려니 외로워요 하시는 분들께 항상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 한마디에 눈이 반짝이는 분들이 많아요. 혼자 하는 5분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10분은 3배, 5배의 힘을 내요. 뇌는 대화하고 웃고 추억할 때 도파민이 나오면서 더 밝아져요. 자, 어떻게 함께할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매일 10분 대화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식사 후 TV 끄고 스마트폰 내려놓고 서로 눈 맞추며 오늘 뭐 재밌는 일 있었어 물어보세요. 10분만 투자하면 돼요. 처음엔 뭐 말할까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할머니 만났는데 하다 보면 이야기가 샘솟아요. 뇌의 감정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기억이 정리되고 강화돼요. 최영철 어르신 부부는 식사 후 10분을 우리 시간으로 정하셨어요. 여보, 오늘 시장에서 본 할머니 생각났어. 그때 우리 어머니 같았지? 하시며 웃으시죠. 아내분은 요즘 남편이 먼저 말 걸어요. 예전엔 TV만 봤는데 라며 눈을 반짝이셨어요. 처음엔 어색하시더라도 3일만 해보세요. 대화가 늘면서 집이 따뜻해졌어요 라는 말이 나와요. 이정자 어르신은 손주와 10분을 정했대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하면 손주가 신나서 떠들고 어르신은 그때 할머니도 그랬지 하며 웃으신대요. 10분이 뇌를 깨우고 세대를 이어줘요. 웃으며 추억 나누기도 좋아요. 옛날 결혼사진, 여행사진, 가족 모임 사진 꺼내서 이때 우리 어디 갔었지, 네가 여기서 넘어졌지 하며 까르르 웃어요. 웃음은 도파민을 분비해서 뇌를 깨우고 행복을 기억하게 해요. 박진자 어르신은 손주와 사진첩을 펼치셨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했어 하면 그때 바다에서 물장구 쳤지. 내 아빠가 울었어 하시며 둘이 까르르 웃으신대요. 그 웃음이 뇌를 자극하고 장기 기억을 강화해요. 웃다 보니 옛날 일들이 술술 떠올라요. 손주가 할머니 또 말해줘 안 해요 라고 하시더군요. 김순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진 보면서 그때 네가 나 꽃 사줬지 하며 웃어요. 요즘 남편이 다시 꽃 사다 줘요 라며 수줍게 웃으셨어요. 추억은 약이 아니라 가족의 웃음으로 만들어져요. 사진 한 장이, 대화 10분이 뇌를 밝게 빛나게 해요. 손주와 사진 정리하기도 멋진 방법이에요. 옛날 사진 꺼내서 이건 누구야 언제 찍었어 물으며 정리해보세요. 손주가 스티커 붙이고 날짜 적고 이야기 만들어요. 할머니, 이 아저씨 누구야 하면 그건 네 할아버지 젊었을 때야 하며 웃죠. 이 과정이 장기 기억을 강화하고 세대 간 연결을 만들어줘요. 김순자 할머니는 손주와 사진첩 만들기를 시작하셨어요. 할머니, 이 사진 예쁘다 하면 그때 내 아빠 어린 시절이야. 여기서 넘어져 울었지 하시며 눈물 글썽이신대요. 손주는 할머니, 이거 스티커 붙일까 하며 장난치고요. 사진 한 장이 기억의 다리가 돼요. 손주가 사진 보면서 할머니 이름 불러줘요. 내가 잊을까봐 걱정했는데 이제 안심돼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정자 어르신은 손주가 사진 정리하다 할머니 사랑해 써줬어요 라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사진 정리 하나가 기억과 사랑을 동시에 지켜줘요. 특히 부부라면 여보, 우리 옛날 사진 같이 볼까 한마디 건네보세요. 부부 관계 회복과 뇌 건강을 동시에 해결해요. 최영철 어르신은 아내와 사진 보면서 그때 네가 예뻤지, 여기서 나 꽃 줬지 하시며 손잡으신대요. 요즘 남편이 로맨틱해졌어요. 사진 볼 때마다 사랑해 해요 라는 아내의 웃음이 뇌를 더 밝게 만들어줘요. 박진자 어르신 부부는 사진 정리하다 옛날 이야기해요. 그때 싸웠던 일도 웃으며 넘겨요 라고 하셨어요. 부부가 웃으면 뇌가 젊어져요 라는 말이 딱 맞아요. 사진 한 장, 대화 10분, 웃음 한 번이 기억뿐 아니라 사랑을 되살려요. 여보, 우리 사진 볼까? 이 한마디가 50년 차 부부도 설레게 해요. 이 모든 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저녁 가족에게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오늘 뭐 재미있었어? 옛날 사진 볼까? 손주야. 할머니랑 이야기할까? 그 한마디가 뇌를 깨우고 집을 따뜻하게 채워와요. 박진자 어르신 가족은 이제 매일 10분을 웃음 시간으로 정했대요. 손주가 할머니, 오늘도 웃자차 하며 달려와요. 사진첩 펼치고 추억 얘기하고 까르르 웃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김순자 할머니는 남편이 사진 보면서 사랑해 해요. 요즘 집이 꽃밭 같아요 라며 웃으셨어요. 기억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웃으며 지키는 거예요. 대화 10분, 웃음 한 번, 사진 한 장이 뇌를 젊게, 가족을 가까워지게 해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저녁 가족에게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여보, 사진 볼까? 손주야, 할머니랑 이야기할까? 오늘 뭐 재밌었어? 댓글로 말 걸었어요.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 드릴게요. 이 작은 대화가 기억을, 사랑을 매일 새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뇌가 웃고 집이 따뜻해지고 삶이 밝아져요. 자, 이제 이 모든 걸 더 든든하게 받쳐줄 생활 습관을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기억은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가족과 함께 루틴을 나누고 대화를 꽃 피웠으니 이제 그 모든 걸 더 든든하게 받쳐줄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이제까지 배운 풍지혈, 등풀기, 모기완, 루틴표, 가족과의 웃음, 이 모든 게 빛을 발하려면 매일의 작은 습관이 필요해요. 저는 60년 진료 끝에 깨달았어요. 기억은 약 한 알이 아니라 매일의 한 모금, 한 숨, 한 웃음으로 만들어진다. 약은 잠깐 효과를 주지만 습관은 평생 기억을 지켜줘요. 자, 오늘부터 딱 하나만 골라 시작해보세요. 하나씩 쌓이다 보면 10년 젊은 뇌가 느껴질 거예요. 이 6가지는 뇌를 깨우고 몸을 살리고 마음을 채워줘요. 하나씩 천천히 살펴볼게요. 먼저 아침 심호흡 5회. 눈 뜨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5번만 하면 돼요. 손은 배에 얹고 숨이 배까지 내려가는 걸 느껴보세요. 이 한 숨이 뇌에 산소를 가득 채워줘요. 하루를 깨우는 첫 연료예요. 김순자 할머니는 아침에 5번 숨 쉬고 나면 머리가 맑아져서 손주 이름이 먼저 떠올라요. 민주나 준혁아 하며 웃어요 라고 하셨어요. 최영철 어르신은 심호흡 후 창문 열고 햇살 맞으면 하루가 상쾌해요. 아내와 좋은 아침 인사해요 라고 하시죠. 처음엔 숨이 얕아요 하시지만 3일만 해보세요. 숨이 깊어지고 머리가 개운해져요. 아침 1분 투자로 뇌를 깨우세요. 숨 쉬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이 곧 여러분 입에서 나올 거예요. 두 번째, 햇빛 10분과 옛 노래. 아침에 베란다나 창가에 나가 햇살 맞으며 좋아하는 옛 노래를 들어보세요. 서울의 창하, 고향의 봄, 동백 아가씨, 내 마음의 보석 상자. 그 시절 노래가 감정 기억을 자극해요.
햇빛은 비타민 D를 주고 노래는 도파민을 뿜어요. 이정자 어르신은 햇살 맞으며 푸른 산 부르다 보니 어린 시절 논두렁 걷던 게 떠올라요 라고 하셨어요. 손주가 할머니 같이 춤춰요 하며 팔짱 끼고 흔들흔들 춤춘대요. 웃음이 절로 나와요. 뇌가 젊어지는 기분이라고 하시죠. 박진자 어르신은 남편과 창가에 앉아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부르며 손잡아요. 요즘 남편이 다시 꽃 사다 줘요라며 수줍게 웃으셨어요. 10분이 뇌를 젊게 물들여요. 아침 햇살과 노래 한 곡, 그게 뇌의 아침밥이에요. 세 번째, 붉은 초록 노란 음식, 아침상에 토마토, 시금치, 생강을 올려보세요. 붉은 토마토는 항산화로 뇌 세포를 보호하고 초록 시금치는 엽산으로 기억을 돕고 노란 생강은 혈류를 촉진해요. 박진자 어르신은 토마토 반쪽, 시금치 한 줌, 생강 한 조각 넣은 샐러드 먹어요. 아침에 먹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입맛도 살아나요 라고 하셨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손주가 할머니 토마토 먹어 하며 챙겨줘서요. 같이 먹으며 웃어요 라고 하시죠. 색깔 있는 채소가 뇌에 색을 입혀요. 한 입씩 매일 챙기세요. 채소 먹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이 곧 여러분 입에서 나올 거예요. 아침 한 접시가 뇌를 튼튼하게 해요. 네 번째, 아침 생강 꿀물 한 잔.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 꿀 한 스푼 넣고 따뜻한 물 부어 마시세요. 혈류가 촉진되고 소화도 좋아져요. 몸이 따뜻해지면 피가 머리로 잘 올라가요. 최영철 어르신은 아침에 생강 꿀물 마시고 나면 몸이 따뜻해져서 등 풀기가 더 시원해요. 머리가 개운해요 라고 하셨어요. 아내분이 요즘 남편이 먼저 주방 가서 타줘요. 나도 따라 마셔요 라며 웃으시죠. 이정자 어르신은 생강 꿀물 마시고 손주랑 카톡해요. 말이 술술 나와요 라고 하셨어요. 한 잔이 혈관을 열고 뇌를 깨워요. 아침 한 모금이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해요. 다섯 번째, 숙면 습관. 자기 전 30분은 전자기기 끄고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하세요. 깊은 잠은 뇌의 기억 청소 시간이에요. 낮에 쌓인 기억을 정리하고 독소를 씻어내요. 김순자 할머니는 스마트폰 끄고 창문 살짝 열고 자요. 꿈이 선명해졌어요. 아침에 손주 이름이 먼저 떠올라요 라고 하셨어요. 박진자 어르신은 전자기기 끄고 남편과 10분 이야기하고 자요. 잠이 깊어졌어요 라고 하시죠. 뇌가 밤새 정리하니 아침에 머리가 개운해요. 30분 투자로 밤을 깊게 하세요. 잠이 보약이었어요 라는 말이 곧 여러분 입에서 나올 거예요. 여섯 번째, 매일 밤 감사일기 3가지.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세요. 손주가 안아줘서, 아내가 웃어줘서, 햇살이 따뜻해서, 생강꿀물 맛있어서. 이게 뇌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 기억을 강화해요. 박진자 어르신은 감사일기 쓰다 보니 잊을 뻔한 행복이 떠올라요. 오늘 손주가 스티커 붙여줬지 하며 웃어요 라고 하셨어요. 최영철 어르신은 아내와 같이 써요. 여보, 오늘 고마웠어 하며 손잡아요 라고 하시죠. 스트레스가 줄면 기억이 더 오래 살아요. 3줄만 써도 충분해요. 작은 노트 하나, 펜 하나면 돼요. 이 6가지 중 오늘부터 딱 하나만 골라 시작해보세요. 심호흡, 햇빛, 채소, 생강물, 숙면, 감사일기. 김순자 할머니는 심호흡부터, 최영철 어르신은 생강물부터, 이정자 어르신은 감사일기부터, 박진자 어르신은 햇빛과 노래부터 시작하셨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젊은 뇌를 만듭니다. 하나씩 쌓이다 보면 뇌가 웃고 몸이 가벼워지고 삶이 밝아져요. 아침 심호흡으로 하루를 깨우고 햇살과 노래로 마음을 채우고 채소와 생강물로 몸을 살리고
깊은 잠으로 기억을 정리하고 감사일기로 행복을 새기세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골라 해보세요. 아침 심호흡 5회, 햇빛 10분, 생강 꿀물 1잔, 감사일기 3줄, 댓글로 시작했어요.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 드릴게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기억을, 삶을 매일 새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뇌가 젊어지고 가족이 가까워지고 매일이 따뜻해져요. 자, 이제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희망을 안고 끝내볼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박사님, 제가 전화번호를 외웠어요. 74세 이종섭 어르신의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아요. 어느 날 외출 중에 폰 배터리가 꺼졌대요. 당황하셨지만 집에 와서 천천히 숫자를 떠올리셨어요. 0210 3 2 5 하나씩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였대요. 신호가 가고 아들 목소리가 들리자 어르신은 눈물이 나셨어요. 아, 내 머리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 한마디에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종섭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매일 3분씩 풍지혈 만지시고 아침에 심호흡 5번 하시며 내 기억, 내가 지킬게요 라고 하셨어요. 어르신은 이제 손주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요. 민준아, 할아버지 사랑해 하시며요. 그 목소리에 손주도 아들도 온 가족이 웃는데요. 작은 변화 하나가 잊힐 뻔한 사랑을 다시 불러왔어요. 여러분의 기억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귀 뒤 3분만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목 한번 돌려보세요.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뒤로 젖히고 어깨를 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을 다시 나로 돌려줄 거예요. 루틴표 1장 냉장고에 붙이고 가족과 10분 이야기 나누고 생강꿀물 1잔 마시고 감사일기 3줄 쓰세요. 아침 햇살 맞으며 옛 노래 부르고 토마토 한 조각, 시금치 한 줌 챙겨 먹고 밤엔 전자기기 끄고 깊이 자세요. 이 모든 게 여러분 손끝에서 시작돼요. 한 가지씩 천천히 해보세요. 3일 지나면 몸이 기억하고 한 달 지나면 뇌가 웃어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여보, 우리 같이 해볼까? 손주야, 할머니랑 해보자 아들아. 엄마랑 루틴표 붙여볼까? 그 한마디가 기억을, 사랑을 함께 지켜줄 거예요. 댓글로 시작했어요.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 응원 드릴게요. 여러분의 풍지혈 해봤어요. 등 풀었어요. 감사 일기 썼어요. 하나하나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 작은 고백이 여러분의 변화를, 우리 모두의 희망을 만들어줘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기억은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따뜻하게 지켜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기억으로, 웃음으로,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